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리액트 세 번째 프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JSX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자바스크립트 XML, 자바스크립트에 XML을 추가하여 확장한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JSX는 자바스크립트를 기조로 하여 개발되었으니 당연히 자바스크립트에 실행이 가능하겠죠? JSX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리액트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함께 코딩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그리고 알파벳 J를 누른 후에 터미널 창이 열리면 터미널 창에 npm start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작성한 컴포넌트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src 폴더의 app.js를 열고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app.js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림창을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UI를 리턴하는 문장 밖에서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리턴문 위쪽에다가 줄 바꿈을 한번 하시고 이곳에 alert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UI를 반환하는 리턴문 바깥쪽에서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작성하시면 바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실행이 2번씩 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index.js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index.js 파일을 보시면 그 앱 컴포넌트가 리액트 스트릭 모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감싸져 있는 것, 랩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액트 스트릭 모드는 개발 시에 리액트 문법 검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주는 친구인데요. 이 리액트 스트릭 모드라는 컴포넌트 때문에 저희가 로컬 환경에서 개발 시 이렇게 실행이 2번 되어지게 됩니다. 한 번, 2번 되죠? 만약에 원치 않으실 경우에 이 리액트 스트릭 모드라는 컴포넌트를 삭제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우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번 실행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 중이라서 그렇고요. 서버에 올려서 실제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 현상이 사라지니까요. 그대로 두신 채로 개발하실 때에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app.js로 이동해서 계속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UI를 반환하는 리턴문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div 하위에 줄바꿈을 한번 하시고 alert을 추가해 볼게요. 메시지만 다른 것으로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모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했을 경우에 다시 이제 화면을 보면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문자열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턴문 내부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UI 요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지는 태그들, 것을 JSX라고 하는데요. 이 리턴문 안에는 JSX라는 리액트만의 문법을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이 JSX 문법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실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한번 감싸주시면 됩니다. 뒤에 세미콜론은 삭제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해보시면 한 번, 2번, 정상적으로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내에는 멤버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자,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는 데이터와 디자인 요소가 혼재되어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나누어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함수가 보이실 것이고요. 리턴 함수 위쪽에 빈 줄을 추가합니다. 콘스트라고 자바스크립트 키워드죠. 지금 작성하는 부분은 리액트의 문법이 아니라 그냥 ECMA6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콘스트 하고 멤버 상수 변수를 선언합니다. 사용할 데이터의 개수와 종류가 다양하므로 객체 내에 배열 형태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멤버의 객체 빈 객체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빈 객체 안에 들어갈 키, 첫 번째 키 이름은 img로 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 img에 3개의 이미지 주소를 할당하겠습니다. 이미지 주소가 3개이므로 배열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지 주소의 값을 스트링 형태로 작성합니다. div 클래스 네임 리스트 img 하 위에는 img src가 들어있죠. 여기에 있는 이미지 경로를 복사하여 멤버의 이미지의 키값으로 할당하겠습니다. 3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변수로 지정하고 UI에는 변수를 연결하는,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키값을 추가할게요. 두 번째 키는 name이라는 키를 작성하시고 이 name도 마찬가지로 3개의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하나, 2개, 3개. 멤버의 이름을 할당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 값들을 복사하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키는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값을 할당받을 것이고요. 이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할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변수 멤버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자료에는 img라는 객체 하위에 3개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요. 또 name이라는 키 하위에 3개의 값, 이메일이라는 키 하위에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리턴 하고 있는 UI 요소의 img src 이 부분 값을 이제 선언해 놓은 멤버의 값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리턴문 안에 들어가셔서 img src에 기존에 작성했던 이 주소, 긴 주소를 삭제합니다.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작성할 때
중괄호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바깥쪽에 지금 저희가 선언한 이 멤버, 요 멤버라는 문법은 자바스크립트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턴 안쪽에서 불러서 쓸 수 있고요. 그때 이 리턴 안쪽에는 JSX 문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중괄호로 묶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img src의 값으로는 멤버의 img라는 키에 들어있는 몇 번째 요소를 가지고 올 거냐면요. 0번째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alternate text의 속성을 작성해 볼까요? alternate text의 속성은 멤버 변수에 여기 중괄호 또 하시고요. 멤버 변수에 있는 name 키의 0번째 값을 alternate text에 적용하겠습니다. 앱js로 넘어가서 앱js에 작성한 alert 함수는 삭제하겠습니다. alert 부분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화면 보시면 그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변수로 수정해서 출력한 부분인데요. 잘 나오고 있죠? 다시 다음 부분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처리하겠습니다. 스팬 지금 텍스트 부분 있죠? 스팬 텍스트, 클래스 텍스트, 네임 텍스트의 값도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멤버 텍스트 네임이죠, 네임. 0번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수정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들도 전부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변경해 주세요. 다 수정하셨나요? 수정하신 후의 화면은 처음과 같습니다. 컴파일 에러라는 빨간 화면이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멤버 리스트가 나오신다면 잘 수정하신 거고요. 혹시 오류가 나셨을 경우에는 완성 코드를 리액트 노트 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리액트 노트 페이지에 있는 해당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ECMA6 문법을 JSX에 적용하는 학습을 하였고요. 정리를 하자면 리턴 함수 기점으로 해서 바깥쪽은 자바스크립트를 안쪽은 JSX를 작성하는 공간이며 JSX에서 자바스크립트의 표현식을 실행하려면 중괄호 내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의 코드를 살펴보시면 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어 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리스트 아이템을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를 표시하는 부분과 텍스트를 표시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리스트 img 이 부분이 이미지를 표시하는 영역이고요. 클래스 리스트 DES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div, 이 영역이 텍스트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해 내겠습니다. 비주얼 코드에서 새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item desc.js로 합니다. 해당 파일은 컴포넌트로 작성할 것이므로 파일의 시작 문자를 대문자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이템 외부에서 해당 이 컴포넌트를 불러서 쓸 수 있도록 export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안에
아이템 디스크립션이라는 아이템 DESC 문자열을 넣겠습니다. 아이템 DESC는 동 위에 있는 CSS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위쪽에 빈 줄을 추가하시고 임포트 문을 추가합니다. 임포트 키워드를 입력하신 후에 탭 키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될 텐데요. 임포트 탭 하신 후에 CSS 파일이기 때문에 경로를 문자열로 작성하겠습니다. 아이템 desc.css 그 다음 해당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컨트롤 클릭을 하신 후에 크리에이트 파일 버튼을 눌러서 작성하겠습니다. 아이템 desc.css 파일에 들어갈 내용은 멤버 아이템 css 파일에서 잘라낼 것인데요. 멤버 아이템 css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해당 css에서 5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이렇게 리스트 DESC부터 클래스 타이틀, 클래스 텍스트 이렇게 세 줄이 목록에서 글씨를 디자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 개의 줄을 잘라내시고요. 아이템 DESC.css로 붙여넣습니다. 아이템 DESC에 해당하는 코드도 잘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이템 DESC.js 파일을 여시고 멤버 아이템.js 파일을 또 열겠습니다. 그 후 창을 분할하겠습니다. 스플릿 에디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 창이 두 개로 나누어서 보입니다. 스플릿 에디터를 누르신 후에 아이템 디스크립션, 아이템 DESC 컴포넌트와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분할하여서 보겠습니다. 멤버 아이템에서 코드를 접을게요. 코드를 접어서 li 클래스 네임에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목록 하나를 표시하는 요소이고요. 여기에서 리스트 DESC는 각각 이름과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두 개의 div를 잘라내겠습니다. Ctrl X 눌러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템 desc.js 문서로 이동하여서 리턴문에 적용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div 태그를 두 개를 잘라냈기 때문에요. 최상위 요소가 하나여야 합니다. 빈 태그를 추가하시고 안에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h1 하나 남아있는 거는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도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표시할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까요? 새 문서를 만듭니다. 저장합니다. 현재 저희가 저장하는 경로는요. src 폴더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저장을 할 것이고요. 컴포넌트의 이름은 아이템 그리고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js 마찬가지로 const 아이템 아이템 sum이라고 상수 변수를 선언하시면서 상수 변수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함수식을 넣을게요. 그 후 리턴합니다. 컴포넌트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함수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리턴 값이 태그인 거, 그것이 컴포넌트입니다. 클래스 리스트, 이제 리턴문 안에 내용을 잘라내겠습니다. 리턴문 안쪽은 이제 멤버 아이템 JS로 이동하셔서 li 태그에 있는 리스트 img 이 div를 잘라서 아이템 sum
JS로 붙여넣습니다. CSS도 잘라서 붙여넣을 것인데요. 위쪽에서 아이템 썸 JS의 상단에 임포트 시고 같은 경로에 있는 아이템 썸 CSS 파일을 임포트 할게요. 그리고 해당 파일을 생성합니다. 멤버 아이템 CSS에서 클래스 리스트 img에서부터 img 태그까지를 잘라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생성한 아이템 sum.css에 붙여넣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겠습니다.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열어주세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 ul 클래스 리스트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하위에 li 태그가 있습니다. li 태그에 클래스 네임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태그를 하나 남겨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li를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면 ul 안에 li가 하나만 남겨있는 상태이고요. 저장하시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지금 멤버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에 멤버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 콘스트 멤버를 앱.js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앱.js를 열어주시고요. 멤버 아이템에 있는 이 콘스트 멤버라고 하는 이 변수를 잘라내어서 앱.js의 리턴문 바깥쪽에 넣어주십시오. 현재 각 컴포넌트에는 콘텐츠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화면이 빈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리액트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상태를 렌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prop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의 회원 정보를 렌더해 보겠습니다. 앱.js에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콘스트 멤버 db 라는 상수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겠습니다. 새로 작성할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는 배열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5개의 자료를 갖습니다. 다음 각각의 배열 안에는 객체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 안에는 키가 id가 들어가고요. name, sum,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4개의 키를 가진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의 id m1 네임은 그 썸에 이미지 주소 작성합니다. 이메일에 이메일 주소 작성하세요. 이렇게가 하나의 배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네임에는 회원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메일 주소는 대충 그냥 다르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부에 이미지 로고를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로고. 자, 로고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 프롭으로 지금 저희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인 멤버DB라는 상수를 전달할 것인데요. 컴포넌트끼리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냐면요. 이렇게 컴포넌트가 적용된 부분을 이동하셔서 프롭을 전달할 프롭의 이름을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로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그 문자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멤버 아이템의 db라는 프롭에 이 값이 전달이 되고요. 저희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열어보시고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는 앱의 자식 컴포넌트인데요. 이렇게 하위 컴포넌트가 위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값을 받을 때는 매개 변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괄호가 있죠? 여기에는 저희가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프롭이라고 키워드를 작성하시고요. 콘솔 로그로 prop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 화면에서 콘솔 로그를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db라는 키에 5개의 값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코드를 분석해 볼게요. 앱JS와 멤버 아이템 JS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신데요. 지금 이 콘스트 멤버 아이템이라는 애는 함수의 식이지 않습니까? 함수를 상수에 할당한 함수식이죠. 여기에 앱JS에서는요, 이 멤버 아이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요 라인에서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호출하면서 인자로 이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호출하면서 값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멤버 아이템 함수는 당연히 함수니까요. 호출하면서 값을 전달해주면 매개 변수를 전달받을 수 있고 그 매개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롭스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아규먼트와 이 파라미터, 이 관계를 사용해서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이것을 프롭이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내에서 이 props로 들어온 값을 출력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얘가 자바스크립트로 온 값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JSX에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작성할 때는 중괄호 안에 작성하시면 되죠. props. 아까 그 db라는 객체 형태로 값들이 반환되는 것을 콘솔 로그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네, 0번째의 아이디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디 db에
0번째에 있는 아이디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해당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달받은 이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컴포넌트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 컴포넌트들이 아이템 썸과 아이템 DESC라고 하는 컴포넌트죠. 멤버 item.js에서 앱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아이템 DESC와 아이템 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로 두 개의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멤버 아이템.js에 임포트 문을 추가합니다. 아이템이죠. 아이템 DESC.js 이렇게 DESC 컴포넌트를 DESC 아이템 DESC 모듈로부터 아이템 DESC 컴포넌트를 임포트할 것이고요. 또 아이템 썸이라는 모듈로부터 아이템 썸이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겠습니다. 아이템 썸과 아이템 DESC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하신 다음에 li 태그 위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이렇게 한 쌍의 태그로 만드셔도 되고요. 혹은 슬래시 하시고 탭 키를 눌러서 단일 태그로 만드셔도 됩니다. 열고 닫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한 쌍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열고 닫는 이렇게 싱글 태그로 만드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작성하시기 편한 방식을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 화면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은 무시하고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썸과 아이템 DESC 두 개의 컴포넌트가 멤버 아이템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두 개의 컴포넌트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이템 썸에는요, 이미지를 전달해야죠. 여기에 img라고 하는 프롭에 props.db 0번째의 썸이라는 값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전달해 볼게요. 아이템 DESC에 name이라는 프롭에 props.db 0번의 name 그리고 이메일도 있죠? 이메일도 전달할게요. props.db의 이메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가 하나의 li 태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가서 전달하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이템 썸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의 호출부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컴포넌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프롭으로 전달되는 값들은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함수의 선언부에서 이렇게 여기 안에 소괄호 안에 파라미터가 들어있지 않으면 전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호출부에서 전달하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롭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여기에 매개 변수 쓰듯이 x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미의 값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콘스트 저 콘솔 로그를 먼저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 해서 x.x x,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썸.js, 아이템 썸 컴포넌트에 익스포트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익스포트 문 작성해 주시고요. 자, 여기 콘솔에
익스포트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제 x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프롭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리액트에서 프롭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프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편하신 문자열을 활용해서 매개 변수 형태로 저장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x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에 저희가 상위 컴포넌트에서 전달하고 있는 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img라고 하는 객체에 이미지 주소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src에 해당 내용으로 변경할게요. 이미지 src 부분에 이 안에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x img 얼터네이트 텍스트는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냥 비워놓을게요. 이렇게 그냥 빈 문자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아이템 DESC 아이템 디스크립션인데요. 여기 컴포넌트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번에는 props를 넣을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콘솔 로그로 props 라는 문자열 옆에 props를 출력해 볼게요. 다음 이제 확인해 보시면 props라는 이 문자열 옆에 전달하고 있는 이 이메일과 네임이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이템 DESC 컴포넌트에 적용하겠습니다. 콘솔 창에서 이메일이라는 키 위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카피 프로퍼티 패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키의 경로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요. 이메일이니까 이메일 다음에 이 클래스 텍스트의 값으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복사한 키 값이 붙여넣게 됩니다. props.email 위쪽에는요 props.name이라고 할게요. props.name이죠.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목록도 출력해 볼까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로 이동하여서 li 태그를 접겠습니다. 그 다음 li 태그를 이렇게 블럭으로 지정하시고 한 개를 더 복사합니다. 펼쳐낸 다음에 props의 db 1번 면 두 번째 회원의 목록이 보이고요. 또 복사해서 2번 그러면 세 번째 회원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다시 3번, 4번 4번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회원 리스트를 출력해 봤고요. 여기서도 뭔가 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props.db 0, 1, 2, 3, 4 지금 숫자만 변경된 상태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props.db 뒤에 sum, name 이 부분들 자 여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메일 부분에 숫자를 안 고쳤네요. 자 이렇게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아이템 sum과 아이템 디스크립션 컴포넌트를 묶어주는 한 번 더 호출하는 부모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서에서 보면은 li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아이템 썸과 아이템 디스크립션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새 컴포넌트를 만드시고 그 새 컴포넌트를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로 임포트해 보시겠습니까? 다 작성하셨나요? 저는 지금 작성해야 하는데요. 못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고 컴포넌트의 이름을 멤버 아이템 리스트.js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리스트 익스포트 문도 잊지 마시고요. 디폴트 해당 컴포넌트는 아이템 디스크립션과 아이템 썸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해당 코드를 잘라내서 붙여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리턴문 내부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문장을 작성할게요. li 태그 넣고 클래스 네임 아이템 썸과 아이템 디스크립션 넣었습니다. 위에 프롭으로 전달할 값은요. 0번 이렇게 배열 형태로 내려주지 않을 거고요. 그냥 props.sum 그리고 props.name으로 전달하겠습니다. props.email로 수정합니다.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에도 프롭을 받아야겠죠. 다시 멤버 아이템.js로 이동해서 해당 컴포넌트에서 ul 하 위에 있는 li 요소들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멤버 아이템.js에서 새로 생성한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야 할 텐데요. 상단에 임포트 문을 추가하겠습니다. 경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모듈 명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컴포넌트의 이름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적용합니다.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이템 리스트 단일 태그로 적용할게요. 그리고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로 사용할 프롭을 내려줄게요. 프롭은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할 수 있고요. props.db 0번째에 있는 id라는 이름으로 내리겠습니다. 썸도 마찬가지로 썸이라는 프롭으로 props.db 이 props.db는 저희가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 상위에 있는 앱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은 프롭이죠. props.db 0번째에 썸 전달할 것이고요. 다시 name이라는 프롭에 props.이 0번째의 name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메일 props.db 0번째의 이메일면 회원 목록 하나가 정상적으로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목록 하나가 정상적으로 렌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회원 목록을 렌더링 시켜볼 것인데요. 배열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복사해서 배열에 인덱스 번호만 수정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더 복사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열 편집 기능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1, 2, 3, 4 이렇게 한 다음에 열을 복사 넣고 쳐놓고 쳐넣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하고 보니까 이것도 조금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배열에 있는 이 인덱스 번호만 바뀔 뿐 나머지 코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를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제어문이 별도로 존재를 하죠. 바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코드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맵이라는 에크마 6 버전의 새로 나온 함수를 사용해서 반복되는 컴포넌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함수는요, 배열 자료형을 웹 함수는요, 콜백 형태로 사용을 하는 친구인데요. 배열을 저희가 전달을 하면, 배열을 넣으면 새 배열을 반환하는 아이입니다. 웹이라는 함수는요, 배열에 있는 요소를 한 번씩 순회하면서 주어진 함수를 실행하고 새로운 배열로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성한 이 컴포넌트를 분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시고요. 주석 단축키가요.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슬래시,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누르시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싶은 코드를 블럭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키보드의 슬래시 키를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당 블럭이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렌더되던 회원 목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맵 함수를 사용해서 이 긴 여러 줄을 한 줄로 작성해 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이기 때문에요. 중괄호로 묶어주시고요. 중괄호 내에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props.db에 들어있는 배열이죠. props.db는 배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서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배열대의 요소를 각각 선택해서 프롭을 전달했는데요. 그러니까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맵은 대상이 배열이어야 합니다.
db.map 하고요. 소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맵은요. callback fn이라는 서제스트가 보이시죠? 자, 얘는 소괄호 안에 이렇게 callback 함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요 안에 이제 작성하는 함수의 내용을 수행하는데요. 인자로 이 매개 변수로 일단 첫 번째 값을 쓰면 여기 매개 변수를 작성하시게 될 경우에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이 매개 변수에 담아서 한 번씩 순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rops db의 0번째 한 번, 1번째 한 번, 2번째 한 번이 이 item이라는 매개 변수에 담기게 되죠. 1번, 2번, 3번, 4번이 이 아이템에 들어오게 돼요. 뭔 말인지 콘솔 로그로 확인해 볼까요? 아이템을 콘솔 창에 출력해 볼게요. 콘솔을 열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문서가 멤버 아이템이고 콘솔 로그를 작성한 이 라인이 14번 라인입니다. 그러면 14번 라인에 아이디 M1 한 번, M2 한 번, M3 한 번, 4 한 번, 5 한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코드 라인 있죠? 라인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라인을 확인해 보시면은 각각 배열 내의 요소들이 한 번씩 순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열 내의 요소를 한 번씩 순회시키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리턴 하겠습니다. 리턴 문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 UI 요소를 변환시켜야죠. 자, 리턴 문 조항이죠. 자, 리턴 작성하시고 오른쪽에 멤버 아이템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반환을 할 때 반환 값으로는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를 반환할 거고요. 자, 이제 props db 0번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죠. 아이템이죠. 아이템으로 수정합니다. 아이템은요, 뭐냐 하면 props.db 01234 이렇게 계속 순회하는 그 친구죠. 자, 여기 아이템, 여기도 아이템.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로 5개의 회원 목록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리액트의 프롭스 수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를 작성하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